자,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슬람 문화. 아까 그 지도 보면서 선생님 계속 얘기했지만 동서문화융합니다. 동서문화융합. 계속 얘기해.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두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죠. 이슬람 문화권은 이슬람교고요. 아랍어를 이제 공용어는 아니더라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꾸란을 사용하잖아요. 꾸란. 근데 이 꾸란이 뭐로 돼 있어요? 아랍어로 돼 있어요. 꾸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서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슬람교가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꾸란 연구. 자, 아까 쌤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슬람은 어때요? 쌤이 한 번씩 하는 얘기야. 이슬람은 어떻다? 이슬람은 재정 일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쿠란의 이야기가 정치에서도 통해야 되고요. 또 어디에서도 통해야 된다. 일상에서 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에 통하는 방법은 오행이고 정치로 통하는 방법은 어떠냐? 생각해봐요. 꾸란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걸 연구하는 게 뭡니까? 신학이죠. 아까 얘기했죠. 정치라는 건 결국 오름이 무언가를 밝히는 건데 오름이 무언가를 어디다 쓴다 했어요? 법에다 써요. 그래서 무슨 학이 어떠 합니까? 법학. 그러니까 신학을 발달시켜서 그걸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법학까지 같이 발달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슬람사의 독특함이에요.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성경이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또 실제로 적용되는 법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법의 전통이 크게 두 가지예요. 교회법하고 노마법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꾸란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신학이 그걸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뭐까지? 법학까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과 법학이 발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4번 되게 중요해요. 유럽이 잃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상당 부분 유럽은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아바스 왕조 때 대대적으로 아랍어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해서 그걸 다시 누구한테 넘어가냐? 이게 이제 뭡니까? 저 십자군 전쟁하고 하면서 누구한테 다시 넘어가냐?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학으로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어요.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 잘 알죠?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천일야화라고 해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묶어놓은 거죠. 뭐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술탄이 아니고 뭡니까? 그 당시 칼리프가 밤마다 여인을 한 명씩 죽여요.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어떤 칼리프죠. 그러니까 그 전에 와이프가 굉장히 엄청난 바람을 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여인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밤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한 명씩 죽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여인이 왔는데 매일 죽인다는 얘기 듣고 오늘은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라는 생각에 전하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편집 알죠? 굉장히 재밌을 타이밍 어떻게 하면 탁 끊어요. 탁 끊고 나머지 얘기는 내일 막 이러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갔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천일야죠. 뭐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알라딘 나오는 거 알죠? 알라딘과 뭐 100명의 도둑들 기억나죠? 알라딘과 100명의 도둑 뭐 열려라 참깨 얘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그런 아라비안 나이트죠. 뭐 자스빈 나오고 뭐 나르는 용단자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 건물로는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는 뭐 여러분 잘 알 건데 이렇게 둥근 모양의 지붕과 그거 뾰족한 탑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게 무늬가 바로 아라베스크 무늬거든요. 그냥 기하학적 무늬예요. 기하학적 무늬. 그래서 어떤 모습이나 형태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자.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 신의 모양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상숭배 금지하기 때문에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여러분 뭐 숫자 하면 무슨 숫자 씁니까? 우리 아라비아 숫자 쓰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숫자인데 0이라는 거 있어요. 0. 0이라는 개념을 인도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하게 되고요. 여러분 뭐 화학은요, 연금술이라 해서 어떤 금이라든지 이런 걸 높은 연도에서 녹여서 다시 서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녹이면은 액체가 되잖아요. 액체 상태 내지는 기체가 되잖아요. 기체 상태에서 서로 다시 결합을 시키면 금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연금술이에요. 그래서 이 연금술인데, 연금술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연금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알칼리와 산, 그 리트머스 종이 있죠. 빨간색, 파란색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개발해 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천문학은요, 여러분, 천문학은 발달해서 지구 구형설, 그러니까 지구가 뭐하다, 둥글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지구가 뭐하다, 둥글다는 걸 발견해내게 되고요. 자, 역법으로는요, 여러분, 태양력이 발달합니다. 태양력이 발달을 해서, 태양력을 기반으로 해서요, 태양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중국대에 가면 수시력에 영향을 줘요. 중국의 달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명령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시력은 중국 겁니다. 중국 달력인 수시력에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태양력을 통해서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도록, 이게 중국에 영향을 줘서 수시력까지도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수시력까지도 나오게 했다. 그 다음에 의학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 그러니까 고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방의학을 발달시킵니다. 의학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이것들이 또 서양으로 가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서양에 이제 잃어버렸던 고대의 그리스 문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고대 문화들이 다시 서양으로 넘어가고요. 서양에는 중세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고대의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를 다시 일으키자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돼. 거기에 영향을 주죠. 그 중국 문명 중에서 왜 특히 송대에 3대 반명품 있잖아요. 그 제지술, 종이를 만드는 거, 나침판, 화약, 나중에 인쇄술도 넘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서양으로 전파시킨 역할을 하죠. 인쇄술은 서양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성경을 인쇄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 화약 같은 것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유럽을 넘어져서 유럽의 기사 계층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화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토대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중국 사람들은 화약을 발명해서 그거 가지고 뭘 만들어서, 폭죽을 만들어서 터뜨리고 놀았다면, 서양 사람들은 그걸 갖고 가서 대포를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두 문명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굳이 중요한 건 몇 가지. 문화사라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 공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면서 특히 제대로 좀 이해하면서 하면 쉬워요. 첫 번째는 뭐 쿠란 연구고요. 쿠란 연구가 신학과 법학을 왜 발달시켰는지 알겠죠?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아랍어로 번역했고, 이게 나중에 중세 스콜라 철학에 다시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게 있다면 태양력이고 수시력, 이게 이제 중국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제지수였는지 화약. 이 제지수하면 여러분 저번 시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탈라스 전투 있어요. 탈라스 전투. 누가 났다 했어요? 당나라가 났다 했어요. 아바스가 난 거 아니에요. 탈라스 전투. 탈난 건 당나라다. 이 탈라스 전투 때 제주술이 넘어와요. 탈라스 전투 때 당나라 장군 나왔던 게 고선지 장군인가 그래요. 이분이 고구려 분이에요. 고구려 분. 그래서 우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탈라스 전투는. 그래서
요런 연관성을 좀 가지고 같이 보면 좋겠다. 요거 좀 크게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요 부분 나중에 쌤이 종이로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의학 부분에서는 이브 시나라에서 의학 전범이라는 책이 있고요. 지리 부분에서는 이븐 바투타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여행기라는 게 있고요. 역사는 이븐 할둔에서 역사 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자들과 저서들도 조금 외워줘야 돼요.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아라베스크 무늬. 그 다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아스트 롤라베라는 거예요. 이게 아스트 놀라베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약간 간이 같은 거? 그러니까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밤에 어떤 그 별자리를 놓고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도와 경도를 가르쳐줘요, 이게. 그래서 밤에도 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굉장히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어때요? 최첨단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발달했었다. 자, 요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